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4월 6일이고요. 어제 비가 그야말로 기상청에서는 조금 온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머리가 허연 이 나이 될 때까지 거의 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비가 왔습니다. 어제 그렇게 어마어마한 비가 오는 와중에 여기가 충남 예산이고요. 어제 비가 와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경기도 포천, 그 다음에 강원도 춘천, 철원까지 현장 납사를 다녀왔어요. 5월달 아카시꿀을 참일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은 어떤 날이 굉장히 맑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우물 파는 공사를 어제 아침에 몇 번 퍼냈고 비가 막 내리기 시작을 해서 이제 포천하고 철원을 다녀와서 저녁 때가 됐으니까 어제는 아무것도 못하고 오늘 보니까 일단 우물에 어제 내가 촬영한 영상에 물이 고였었잖아요. 오늘도 물기는 계속 있는데 아직 물은 터지질 않았어요. 오늘 꽤 많이 팠는데도 걱정이 됩니다. 몇 메터를 더 파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어제 비도 왔고 그 다음에 지금 우물 밑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막 머금은 돌 계속 물하고 흙하고 돌하고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어쨌든 아직도 물은 안 터졌고, 그리고 오늘 여기 이 깊이에서 영원을 발견했어요. 영원. 도룡뇽의 일종인 영원. 도룡뇽의 일종이 아니죠. 도룡뇽이 영원의 일종이죠. 자, 여기는 이렇게 동네에서 이게 상당히 떨어진 지역이란 말이야. 동네가 지금 여기서 몇 킬로 돼요. 이건 동네가 아니죠. 그냥 이것도 뭐 한 1km, 2km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양봉장하고는. 다시 말해서 영원을 누가 키우다 버렸을 가능성은 제로다. 그런데 2마리가 발견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 영원이 살고 있다. 그런데 아까 나무위키인가 위키백과를 보니까 우리 한반도에서는 영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영원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올렸고, 지금 이거는 이제 비가 여름에 이제 장마철에 비가 엄청나게 와요. 여기는 충남 예산군 출렁다리로 유명한 예당호 근처에 이 산 너머가 예당호라고요. 예당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 담수 저수지잖아요. 그래서 저수지라고 안 부르고 예당호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는 뭐 비가 왔다 하면은 뭐 기상청 발표하고는 뭐 많게는 기상청 발표의 10배는 와요, 비가.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사고 처음에 여기다 벌통을 갖다 놨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물이 고이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여기 물이 고이게 생겼어요? 안 고이게 생겼죠?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워낙 많이 내리니까 이 벌통이 물에 잠기더라고요. 그냥 내리는 비에 물에 잠겨가지고 벌이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빌이 이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은 여기 배수로를 파놨는데도 하우스 안으로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물 파오면서 나오는 지금 흙, 돌, 자갈을 계속 여기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땅 속에서 1m를 파면은 그게 1루베란 말이에요. 1m 파면은 요 밖으로 그게 나오면은 10루베는 10배는 늘어나요. 땅 속에는 압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렇게 덮었는데 계속 이렇게 덮어 나가는 거예요. 이제 비가 오면은 이 도로에서 나오는 비가 이쪽으로 다 들어오니까 일로 들어오지 말고 여기로 그냥 흘러나가라고 여기까지 쭉 그냥 수로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땅속에서 나온 흙으로 이렇게 만들고, 여기는 이제 여름에 이제 벌 5월달 아카시꿀 뜬 뒤에는 이게 벌을 이제 최대한 많이 늘려가지고 그 아까 본 벌통 봉사 앞에다 쫙 해막 봉사 앞에다만 놔도 일단 100통은 뭐 충분히 놓을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도 뭐 더 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먹이가 진짜 무진장 들어갑니다. 이틀 전에 넣어준 먹이를 다 먹어서 오늘 또 넣어주었고요. 그리고 기는 벌이 또 발견이 돼요. 기는 벌이 많지는 않은데 몇 마리씩 보여서
아직 한 일주일이 안 됐는데 지금 오늘이 6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일 만에 치는 거네. 3월 31일 날 개미산을 쳤는데 오늘 또 쳤어요. 자, 벌들은 오늘 이제 날이 좋으니까 아주 왕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먹이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모든 벌통에 지금 소비에 앞뒤로 꽉 차게 산란이 돼 있고 부화를 해서 애벌레가 지금 크는 중이고, 그 애벌레가 봉개가 씌워지고 나면은 사양액이 좀 덜 들어갈 겁니다. 지금 사양액이 이틀에 막 500cc 정도 되는 걸 다 들어가는 걸 보면은 세력이 크지 않은데도, 그러니까 아직은 봉개가 안 씌워진 것 같아요. 봉판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제 사양액이 좀 덜 들어갈 겁니다. 어쨌든 지금 벌을 최대한 늘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여기 우물을 내가 이제 상당히 깊이 파들어갔어요. 물이 거의 나오게 생겼는데 오늘 완전히 나 벼락 맞아. 나 잘못하면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나는 내 목숨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기 때문에 평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 같으면 100%가 아니라 1000% 죽었을 그런 상황이, 결정적으로 내가 죽었을 상황이 한 5번 정도 있었는데도 멀쩡하잖아요. 최종적으로 내가 한 5년 전에 심장 수술을 받아서, 그것도 1단계부터 심장 수술이 10단계까지 있다고 그럴 때 나는 11단계에서 살아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수호신이 있어서 내가 돈은 못 벌어도 여간에서는 뭐 죽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는데 오늘은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야. 이따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어제 비가 엄청나게 왔잖아요. 여기 천막지에 물이 콱 고였다가 일로, 여튼 뭐 어마어마하게 물하고 흙하고 돌하고 뒤집어 써가지고 옷이 완전히 다 젖어서 갈아입었는데, 지금 여기에 파괴 해머 달달달달달달 돌을 깨고 호미로 박박박박박박 긁어서 이 통에다가 이제 담아서 퍼올리는 거라. 그러게 전기줄이 이게 콘센트가 한 중간쯤에 있다고요. 거기로 물이 떨어졌으면 감전되면 난 그냥 그다리 이 안에서 죽는 거지요. 구조 신호도 못 보내고 우물 속에서 죽는 거죠. 그런데 전기에는 물이 안 떨어지고 여기서 확 쏟아지면서 나한테만 물이 덮쳐가지고 전기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힘들어서 그래. 내가 약 5년 전에 심장 수술을 받아가지고 힘을 못 쓰는데 지금 이공사를 하고 있어요. 나는 내 몸을 1분 1초도 놀리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하루 25시간씩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1년에 날을 세는 날짜가 한 달은 될 겁니다. 1년을 통틀으면은 그 정도로 내가 아주 몸을 그냥 옛날 머슴처럼 일을 해요, 내가. 나는 여튼 간에 오늘 이렇게 아직도 물은 지금 일단 뭐 100% 나와요. 이건 물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물이 안 터져서 얼마를 더 파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수중 펌프를 아직 못 사고 있고요. 이게 지금 물받아 내가 하는 게 나올 텐데 어디에. 으악! 나 지금 요 깊이 한 10m 깊이 들어가 있는데 요 물이 쫙 하면서 나한테만 뒤집어 쓰고 여기 전기 콘센트는 물이 한 방울도 안 갔어요. 전기 콘센트로 이게 떨어졌다면 나는 이 안에서 그냥 즉사죠. 즉사. 220V 감전되면 즉사지. 내가 뭐 용 빼는 재주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있잖아요. 내가 목숨을 구해주는 수호신이 있다고. 나는 군대에서 옛날 군대 생활할 때 지뢰를 밟았어도 안 죽은 사람이요. 안 죽어요. 이상하게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지금 온몸이 흙탕물을 뒤집어 써가지고 얼굴이고 눈이고 머리고 옷이고 지금 이거 봐요. 이거 그냥 빤스까지 다 젖어가지고 엉가주춤하게 지금 올라오는 거죠. 일단 옷을 갈아입어야 되니까 물을 지금 다 뒤집어 써가지고, 아이고 이거 참, 이거 흙 봐요. 흙하고 흙물이 완전히 그냥 이거 봐. 이거 어허이 참. 나 하여튼 오늘 또 죽을 고비를 일단 넘겼습니다. 자, 땅속에서 우물을 파면서 지금 여기 이걸 발견해서 이게 영원이에요. 영원이 한반도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런데
여기 암수 한 쌍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영원이 두 마리가 발견돼서 영원 지금 여기로 기어 들어가잖아요. 한 마리는 요놈은 아마 내가 볼 때 이게 암수 한 쌍이라면 요놈은 순놈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좀 건들거나 그러면은 하여튼 움직여요. 근데 요거는 거의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원히 자기 몸을 보호하는 방법이 그냥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거. 계속 죽은 듯이 가만히 있고, 이게 보호종이라고요. 이게 멸종위기동물. 그래서 내가 이걸 일단 살려줬어요. 어떻게 살려줬냐? 일단 내 우물을 팔아 들어갔으니까 우물을 파가지고 그 아까 본 통에다가 흙을 다 담고 요놈 두 마리 그 위에다 올리고 위로 꺼내줄 때까지 꼼짝도 않고 가만히 있고, 이 순놈으로 보이는 요놈은 좀 움직이는데 요놈은 꼼짝도 안 해요. 이게 요놈은 암놈, 요놈은 순놈인 것 같아. 여기에 가만히 있어봐. 나는 검정색인 줄 알았는데 검정색은 검정색 검정색으로 봤는데 내가, 자 이건 사진이거든요. 검정색이잖아요. 검정 단일색이잖아요. 영원 여기 눈 있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이런 동물은 물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어제 비가, 이게 물이잖아요.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이게 스스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비가 많이 오니까 이게 쓸려 내려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게 사진이, 내가 사진을 찍었어. 이렇게 이게 사진을 찍어보니까 영원히, 처음에는 이게 도마뱀인가 도룡룡인가, 이거 쫙 보니까 영원이요. 아무리 봐도. 근데 영원을 검색해 보니까 한반도에는 영원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 한반도에서는 영원이 발견됐다는 게 보고된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아까 올렸어요. 이거 영원 내가 발견했다고. 이 영상도 내가 또 링크를 할 겁니다. 일단 이렇게 영원이 발견이 됐고요. 자, 이렇게 영원입니다. 이게 영원이 발견됐고, 영원의 이름이 영원. 10원, 20원이 아니고 영원이고요. 자, 내가 이제 이거 이제 이게 페인트 통에 페인트 다 쓴 수성 페인트를 내가 18리터를 사가지고 다 쓴 빈통, 거기에다 이제 흙을 여러 날 담아서 막 퍼냈으니까 이제 페인트 성분은 하나도 없죠. 거기에 이렇게 이걸로 돌로 떠서 여기다 올려가지고 이제 밖으로 꺼내 온 거예요. 있는데도 안 움직여요. 요 놈은 자꾸 막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순놈으로 추정되는 놈은 계속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암놈으로 추정되는 놈은 죽은 듯이 꼼짝도 않고 있어요. 요 놈은 좀 자꾸 파고 들어가, 지금 자꾸 이 속으로. 요 놈은 자꾸 파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순놈으로 추정된다는 거고, 내 생각에. 요거는 암놈으로 추정되는데, 그냥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요. 안 움직이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렇게 들고 풀숲에다, 나무 섭에다가 그냥 내려줬어요. 뭐 알아서 살으라고. 여기 내가 밑에서 땅속에서 이걸 오면서 그 위에다 얹어가지고 나왔다고. 이걸 내가 살려주지 말고 싹 씻어서 이게 키워볼 걸 그랬나. 이게 그러니까 애완용으로 키우는 건 있어도 자연 상태에서는 보고된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그런데 오늘 발견됐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물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물이 없는 지역인데 이게 발견이 됐어요. 여기가 내 양봉장 옆에가 작은 개울이 하나 있고, 조금 멀리는 큰 개울이 있는데, 작은 개울은 여기다 이제 살려주니까 요놈이 이제 샥 여기 움직여 가잖아. 도망가더라. 여기 움직여서 가잖아요.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내 양봉장 옆에 있는 작은 개울은 그 상류 쪽에 여기가 이제 전원주택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원주택 단지에서 똥물이 내려오는 거라고. 이게 정화조하고 생활하수가 내려오는 거라, 영원은 깨끗한 물에서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환경이 못 되고, 그 다음에 내 양봉장 앞쪽에는 한 100m쯤 떨어진 데 상당히 큰 개울이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수질이 좋질 않아. 영원히 절대로 살 수 없는 수질이거든. 영원은 산속 깊은 계곡 이런 데에 맑은 1급수 물에서만 사는 걸로 내가 알아요. 그리고 여기는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어제 비가 와서 그래서 나는 여기 물이 고였기 때문에 막 빗물이 쏟아져 들어가면서 미끄러지지 않았나, 혹은 물을 찾아서 스스로 기어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영원을 검정색 영원을 내가 2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키백과인가 나무 위키에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요거 이제 저걸 하는 거예요. 먹이 보충 및 개미산 투여. 자, 우물은 지금 뭐 하여튼 제일 급한 게 우물이니까 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안 나와요. 이게 뭐야? 이게 뭐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벌, 기는 벌. 자, 보세요. 요거는 요놈이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바닥에 흐른 물을 쪽쪽쪽쪽쪽 빨아먹고 있어요. 여기 요 거꾸로 매달려서 요놈이 요거 봐. 여기 바닥 청소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문급수기가 있으니까 물이 바닥으로 조금씩 흘러나오거든요. 일단 소문급수기가 아니고 페트병 급수기. 그래서 페트병 급수기를 소광대 위로 올렸는데, 자, 지금 요거는 이제 잠깐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게 물이 나오는 돌이라니까요. 이거 기어다니잖아요, 벌이. 기는 벌이 있어라니까요. 요놈도 기어다니고. 3월 31일 날 개미산은 내가 이제 개미산 치는 날짜니까 친 거고, 그때도 기는 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6일이니까 4월 6일이니까 일주일 만에 치면 안 돼요. 보름 정도 텀을 지켜야 되는데, 기는 벌이 보여서 개미산을 오늘 친 겁니다. 자, 일단 우물 파는 걸 잠깐 멈추고, 이거 이제 걷어내고, 먹이, 내가 이틀에 한 번씩 넣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틀 전에 먹이 넣어주었는데, 다 이틀 만에 싹 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육아 중이고, 모든 소비에 봉판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먹이가 많이 들어가고, 이게 이제 소문급수기는 햇빛을 받으면은 이끼가 끼기 때문에 올해는 내가 소문급수기를 안 쓰고, 여기다 원래는 내가 첫 번째로 발명 특허 출하한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에 물과 사양기를 항상 채워줬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게 페트병을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구멍을 하나만 뚫어줬었는데 오늘은 2개를 이게 이틀 전에 2개를 뚫어서 넣어줬는데 그래도 잘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꺼내가지고 소광대 위에다 올려줬어요. 이제는 만일에 밑으로 흐르더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은 벌통 뒤에를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만일에 흐르면 그냥 쫙 빠져버린다고요. 자, 그래서 이 소문급수기를 이렇게 이제 누르면 물이 쪼르륵 나오고 꼭 눌렀다 놓으면 진공 상태가 되잖아요. 그거를 자 보세요. 소문급수기 넣어주는 건 왜 안 나와? 그건 나중에 나오는데 아직은 내가 소광대 위로 안 올렸어요. 자, 지금 이건 꿀이라고 그랬어요. 꿀. 작년 가을에 채미란 꿀 이제 거의 다 줬어요. 이거를 넣어주고 겨우내 일단 설탕 값은 안 들어갔어요. 작년 가을에 한 2말 반 채미를 했는데 하도 꿀의 품질이 안 좋아서 내가 판매를 포기를 하고 벌한테 돌아주는 건데 이제 거의 다 먹었어요. 근데 여기서 비가림 봉사에서 한 70%의 벌이 그 똥을 못 싸서 죽는 바람에 겨우내 들어간 돈 뭐 허당 됐죠. 뭐 허당. 자, 이게 지금 내가 뭘 또 가지러 간 것 같은데 뭘 가지러 갔나? 요게 지금 여기 보면 뒤에를 벽돌 하나를 높여 놨잖아요. 경사가 많이 졌기 때문에 요 사양기가 너무 기울어지니까 사양기 앞쪽에다가 받쳐주려고 합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왔다가 자 여기 소문급수기를 페트병 급수기를 이렇게 물이 나오게 한 다음에 꾹 눌렀다가 손을 놓으면 그게 진공 상태가 되잖아요. 그 상태로 소광대 위에다 올려주는 거예요. 구멍이 뚫어진 데가 밑으로 가게 해서. 그리고 이제 나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 뚫었다고 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여기 입구 쪽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구멍을 여기다 뚫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보통 이게 평평한 데다 뚫는다고. 그러니까 여기 밑에다 뭘 받쳐야 돼요. 나는 여기다 뚫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만 밑부분으로 가게 해서 소광대에다 올려버리면 벌들이 먹는다고요. 그게 이제 예전에는 이게 물이 줄줄 흘러가지고 벌통 바닥에 물이 떨어지면 벌이 죽는다 해가지고 내가 이거 페트병 급수기 쓰면 망한다라고 영상도 올렸었는데 여기 뒤에를 이렇게 높여주니까 이게 설사 물이 흐르더라도 소문으로 쫙 빠져나가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여기는 좀 물기가 있을지 몰라도 벌통 안에는 항상 쾌적하다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이걸 소광대 위에다 올려주는 거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개미산도 쳐야 되니까, 개미산은 이때까지는 생각을 못 했어요. 아까 그 기는볼 때문에 개미산 또 넣어주는, 이제 개미산 가져왔어요. 지금 바람이 상당히 세게 부니까 내가 바람의 방향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방독면 반드시 써야 되고, 고무장갑 껴야 되고, 보안경을 껴야 되는데, 아이고, 그 방독면 쓰니까 하도 답답해서 내가 지금 바람의 방향을 등지고 하는 거예요. 바람이 내 앞에서 불면 내가 그 냄새가 코로 들어가면 이게 폐가 썩는다는 거예요, 개미산이. 나는 개미산 용기를 내가 첫 번째로 발명 특허 출원한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를 하나를 아예 여기다 고정으로 넣어 놨다고요. 그래서 이것만 찍 넣어주기만 하면 돼, 그냥. 그래서 개미산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치면 안 되는데, 기는 벌이 나와서 친 거예요. 응애 때문에 벌이 길 수도 있고, 뭐 노제마라든지 기타 여튼 이제 사실 그래요. 내가 양봉 이제 4년 차에 내가 거의 양봉 기술 자체도 부족한데 무슨 뭐 벌의 질병까지 내가 다 알 리는 없지고, 양봉을 근데 그건 100년을 해도 양봉의 질병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나는 양봉을 어디서 배운 적은 없지만 난 책을 보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올린 영상을 보고도 많이 이제 참조를 하는데, 내가 하여튼 공부한 바에 따르면은 양봉의 박사가 돼도 그 질병을 다 알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질병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 이게 일반 양봉인들이 그 많은 질병을 어찌 아랴. 그래서 여기에 내가 만병통치약이라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벌통의 환경만 좋게 해주면은, 개미산 하나 가지면 응애는 물론이고, 여기 곰팡이 같은 거는 그냥 냄새가 스치기만 해도 죽어버리니까, 그리고 이런 세균들도 다 죽는다. 그래서 나는 개미산이 이제는 만병통치약으로 쓰는데, 그 대신에 이걸 자주 치면 내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일주일 간격으로 치면 안 돼요. 근데 아까 봤잖아, 기는 벌이 있으니까 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정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정소가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사양액이 푹푹 들어가는 이제 애벌레들이 봉개가 씌워지고 나서 12일이 지나야 이게 터져 나오고, 그때쯤이면 세력이 무진장 늘어나죠. 소비 하나가 봉판 앞뒤로 꽉 찬 게 터지면 3맷벌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1맷벌이 3통이, 여기 2통이었는데 엊그제 하나 또 1매가 됐고, 요놈은 1매라도 2통은 이거는 이런 거랑 똑같이 정소할 정도로 세력이 좋으니까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봉판이 터질 무렵에 소비를 한 장, 두 장, 석 장, 네 장 들어가는 볼통도 있을 겁니다. 소비 3매 봉판 터지면 몇 장이 돼요? 어마어마하게 되죠. 다만 5월달 아카시코를 여기서 이게 지금 조금이라도 뜰 수야 있겠지만, 지금 개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1매, 2매, 3매니 오늘이 4월 6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충남 예산이고, 어제 올린 영상에 얘기했잖아요. 올해 서울에 개나리 꽃이 폈는데 평년 대비 3일 늦게 폈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충남 예산이고, 매년 5월 5일을 기준으로 앞뒤로 하루나 이틀 3일씩 차이가 지게 꽃이 피는데, 서울의 진달래가 3일 늦게 폈으니까 아카시꽃도 늦게 핀다고 보고, 그러면 여기가 예산이니까 5월 8일 날 꽃이 핀다고 보고, 그때쯤이면 내가 채밀군이 못 되니까 아카시꽃을 따더라도 조금밖에 못 따고 거의 못 따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 늘어나는 걸 보면은 5월 하순에는 이게 단상계상 꽉 찰 정도로 지금 내가 생각할 때 그래요. 그래, 그때 아카시꽃 뜰 수 있는 데가 우리나라 최북단, 연천, 포천, 철원이잖아요. 그래서 연천, 포천, 철원을 어제 내가 다녀왔다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면서 꽃이 폈나 안 폈나만 보려고 간 거예요. 갔는데 일단 서울까지는 똑같아요. 여기나 서울이나 완전히 꽃천지요. 개나리는 물론이고 그냥 각종 꽃이 무진장 폈는데, 서울을 딱 북쪽으로 벗어나니까 꽃이라고는 단 한 개도 없어요. 참 희한합니다.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서울을 딱
딱 벗어나니까 없어요. 의정부 쪽에도 없고 포천가도 없고 철원에도 뭐 꽃이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제 채밀군이 5월 하순에는 단상 예상 꽉 찰 때니까 그때 연천, 포천, 철원으로 가면은 한 번 더 뜰 수는 있는데 벌통이 이렇게 뭐 많지 않으니까 가봐도 경비라 나오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한 100통 정도는 돼야 가서 꿀도 막 드럼으로 뭐 한 드럼 두 드럼 몇 드럼씩 나오고 그래야 경비도 나오고 그러는 거지. 이거 몇 통 가지고 가서 될까? 일단 어제 비가 와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는 내 몸을 놀리지를 않는 사람이니까 운전이라도 하자 해서 다녀온 겁니다. 그게 지금 지난달에 진도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연천 갔다 왔고 어제 포천하고 철원 갔다고 한번 갔다 올 때마다 그냥 기본 경비만 한 20만 원씩 나가요. 기름값은 기본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를 아이고 내가 아까도 어제도 영상 올렸는데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걸어가도 젠장 그 시간에 가겠는데 한 6시간 걸렸어요. 포천까지 가는데 톨게이트를 몇 번을 빠져나가는지 모르고 경비가 많이 나간다니까요. 움직이면은 그래도 일단 어제 비가 오는 바람에 내가 일을 못하니까 우물도 못 파지 벌통도 못 보지. 그래서 차를 타고 일단 다녀왔고 그 양봉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큰 정보란 말이에요. 그게 아카시꿀 딸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는 지금 벌은 뭐 이렇게 참 빈약하지만 내 계획은 잘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진도하고 여기하고 이제 아카시꽃이 거의 같이 핀다는 걸 내가 몰랐지 뭐예요. 여수 쪽에다 땅을 샀으면 얼마나 좋아. 여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카시꽃이 빨리 핀대잖아 여수가. 근데 진도는 여기 예산이나 아카시꽃 피는 시기가 거의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틀렸고 이제 올해는 내가 이제 양봉 4년 차가 돼서 양봉의 기본적인 테크닉은 이제 거의 뭐 마스터를 했고 그리고 지난 겨울에 이제 벌에 아주 내 10년 이상 해도 얻기 어려운 그런 경험을 다 했잖아요. 가장 큰 경험이 벌통이 햇빛을 받아야 된다. 벌통이 햇빛을 못 받으니까 탈분을 못해서 봄벌이 다 죽어버리더라. 그래서 다 죽고 요거 1매, 2매, 3매로 축소해서 소비 다 빼내고 일로 옮겨서 살려낸 벌이 오늘 이렇게 세력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 곧 증소하게 해도 되게 생겼잖아요. 그러나 이게 이제 다 증소를 해서 뭐 요건 뭐 1매니까 안 된다고 보고 그러면 전부 개상으로 꽉 차봤자 이게 꿀 얼마나 뜨냐고요. 그래서 어제 내가 포천하고 철원까지 갔다 오기는 했지만 이 벌통을 싣고 가서 꿀 몇 말 따봐야 그거 뭐 경비나 나오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는 뭐 다 똑같아요. 세력이나 이런 것도 다 똑같고 상황도 똑같고 전부 사양액은 다 먹어 다 고갈돼 가지고 이렇게 사양액이 많이 들어가니 인제서 제대로 되는 거예요. 양봉이 제대로 되는데 아직은 벌이 뭐 조금은 늘었지만 많이 늘질 않았다. 왜? 봉판이 터져야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봉판 터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봉판이 터지려면은 지금 아마 봉판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대부분 아직 여기 사양액이 줄어드는 걸로 봐서는 한 절반 정도는 봉판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은 봉판이 터져 나오면서 여왕의 알을 계속 낳아서 계속 애벌레가 끊임없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양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화분은 외부에서 무진장 들어와요. 그래서 화분떡은 3월 1일 이후에는 화분떡 한 통만 넣어주고 나머지는 그냥 화분떡 있기는 있는데 내가 빼내지도 않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거 너무 오래 놔두면 딱딱해서 못 쓰니까 다음에 빼내든지 뭐. 근데 소비가 하도 적으니까 한 4매, 5매벌 정도는 돼야 그 중에 하나가 뭐 화분이 많이 있는 소비든지 이래야 화분떡을 안 빼지. 지금은 그냥 놔둬버려요. 그냥 그 화분떡에 비닐개포 씌워놨기 때문에 마르진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기는 벌을 발견했기 때문에 개미산을 일주일 만에 치는 거고 요 개미산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방독면 쓰고 고무장갑 끼고 보안경까지 끼고 해야 되는데 나 그렇게 했어요 계속. 근데 좀 답답해서 내가
이제 방독면을 안 썼는데 하여튼 조심해야 됩니다. 이 냄새를 맡으면은 폐에 구멍이 뚫려 가지고 이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독하다는 거예요. 이게 손에 조금 묻었다면 화상 입고, 옷에 묻어도 그 옷 타들어가 가지고 살 완전히 그냥 막 크게 화상 입으니까 무진장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도 영상이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